요즘 정치를 개혁하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 개혁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수와 진보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클 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치 개혁은 깨끗한 정치에 서민을 위한 정치를 더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정치의 변화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진면목을 살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JCN에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길 중구청장 후보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보께서는 두 차례 중구의장을 지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체급을 올려서 구청장에 도전하셨는데 먼저 그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구에서 태어나서 군에 간급 외에는 중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중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구 의원을 사선을 10년 동안 역임하면서 또 중구의회 의장을 2번 하면서 또 생활체육회장을 7년 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그 분야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 사명감을 한번 감당하고 싶고 또 중구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또 이 중구가 이렇게 생기를 잇고 활력이 일어가고 있는 이 중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슬로건을 좀 잠시 찾아봤더니 종갓집 중구의 영광을 찾겠다라는 말씀이 네. 있던데 종갓집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 단어를 다시 이렇게 차용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도 중구 의원을 16년 동안 재임하면서 박성민 구청장 시절에 이 종갓집이라는 이 브랜드가 참 멋지다, 멋스럽다. 울산의 모태가 중구인데 또 울산의 이 맏아들 네. 기억이 이제 중구인데 그 표현으로 종갓집이라는 표현이 너무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박태환 민주당 구청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것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자존심의 문제가 생겼다고 봤고 그래서 저는 박성민 구청장이 이 종갓집 큰 일꾼이면 저는 종갓집 새 일꾼으로 다시 한 번 더 종갓집의 위상을 좀 이렇게 살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네. 자, 이번에는 이제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최우선 과제로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답보 상태에 놓인 중구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공약이시죠? 네네. 자, 도시 개발의 방법에는 흔히 저희가 얘기를 하기에 도시 재생과 그 재개발이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울산에서 여러 부분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업들이 일어나면서 항상 조용했던 적은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이 재개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네, 재개발은 타이밍이고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과의 전쟁이고 그런데 이렇게 지연돼 간다는 이 자체가 중구 전체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사실 현재 중구가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재개발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는 저는 중구가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중구의 재개발에 대한 이 문제는 단체장이라면 가장 관심 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중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이 정주 여건을 더 개선시키겠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구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사실 재개발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다툼과 싸움입니다. 또 정치적인 형태와 또 흡사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현재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조합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항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첫 조합장은 지금 구속이 돼가 아직 네. 구속된 상태고, 또 두 번째 조합장은 해임이 되었고, 네. 또 이제 세 번째 조합장이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현 조합장과 구 조합장과 그리고 현금 청산자들이 있습니다. 네. 나는 재개발 하기 싫다. 예. 현금을 받아서 나는 이사를 가겠다는 그런 분들이 한 520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이 결국은 재개발이 진행하지 못하는, 더 앞으로 가지 못하는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장의 역할이 이런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자의 역할을, 그런데 꼭 도정법 범위 안에서 관리 감독만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 저는 중구청장이 된다면은 이런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행정의 어떤 집중을 해서라도, 또 행정 조정권을 발동하더라도 이 재개발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를 다 모아서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쟁 상대시죠. 네. 그 민주당의 그 박태환 후보, 꾸준히 울산공항 고도 제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해 왔습니다. 근데 후보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도 완화라는 것은 그 이카오라는 국제 민간 기구에 따르는 국제 표준 기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방침을 따라야 되고, 하나의 협약을 했으면 그 협약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이는 중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박태환 현 중구청장이 고도 완화라는 공약을 했고, 또 이 4년 동안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공청회 하고 용역 준 거밖에 없어요. 또 고도 완화를 또 이제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해관계에 있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안 됐습니다. 이게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장관.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박성민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 되었죠. 그래서 국토위 소속의 상임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고도 완화를 실질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토부 장관, 현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님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구호성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이 방법론이 다를 뿐이지 반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반대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차피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이 단체장의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역할인데 그 재산권에 대한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풀 수 있으면 풀어야죠. 네. 근데 이것이 기초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또 받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 체제에서 전혀 한 발짝도 못 갔습니다. 또 공약을 내건다는 것은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을 살펴보면 이제 문화관광 육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미 중구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문화관광 육성 정책을 많이 펼쳐왔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지금 현 이제 박성민 의원이 청장이셨던 시절부터 네. 굉장히 많은 문화 육성 정책을 펼쳐왔는데 지금까지 왔던 어떤 정책들이 후보가 보시기에는 그 효과가 크게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차별화된 어떤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문화관광 도시 선포도 하고 중구청의 어떤 핵심 행정 목표로 삼기도 했지만 뭐 성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중구 찾아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 체류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사실 중구 원도심이나 뭐 우리 관광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쪽을 가보면 그저 태화강 대공원에 국가정원에 그냥 당일치기로 왔다가 지나가는 이런 정도의 관광 코스밖에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울산 중구가 경쟁력이 문화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문화 전통과 우리 대한민국에 두 개밖에 없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잘 접목해서 이제 체류형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고 좀 그러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화에 관련해서 제가 저 틈새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그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 컨텐츠 축제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마두이 축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두이 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또 그만큼 또 성과를 이뤄낸 것도 사실인데 제 기억에 네. 후보께서는 2016년도에 네. 2017년도 마두이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입장은 어떠십니까? 사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전통인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마두이 축제가 너무 보여주기식 또 주민들 동원하는 이런 축제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계획을 짜가오너라.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뭐 의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마두이 축제를 반대하기보다는 너무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동원해서 보여주기식의 축제는 그 뭐 축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는 좋죠. 사진도 잘 나오고 영상도 잘 나오고. 그러나 그 내용은 내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축제라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축제 계획을 다시 짜가와 봐라.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 청장이 되신다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마두이 축제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축제의 방향성을 새롭게 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실 경쟁력이 뭡니까? 문화 전통 그리고 우리 원도심을 나가보면 골목이 많고 길이 좁고 불편한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축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 마두이 축제도 들어가고 좀 더 큰 틀의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구상하는 것은 태화강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태화강 그럼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네. 사람들이. 근데 마두이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태화강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돼야 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문화거리 축제나 마두이 축제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큰 축제의 한마당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고 나서 이 선거운동이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과열되기 시작하는데 자, 후보께서 생각하실 때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후보의 경쟁력 어떤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현재 현 구청장보다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기초 의원을 연속으로 4번을 했던 사람은 울산 저밖에 없습니다. 퐁당퐁당은 있습니다. 네. 한 번 떨어지고 걸리고 이런 건 있는데 저는 연속적으로 4년을 하면서 의장을 2번 하면서 사실 주민들의 어떤 소통하는 시간은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또 주민들의 생각, 또 우리 중구 전역에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많았습니까? 그 분쟁 중심에 항상 김영길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구청장들보다는 우리 미래 지향적인 중구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많은 비전과 전략들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준비 없이 한번 당을 바꿔서라도 한번 구청장 돼보겠다는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매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후보께서는 중구에 극복할 그 최우선 과제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리고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중구가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 다 겪는 문제입니다. 인구 절감, 그 인구 유입 정책 부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격감하고 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동구가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이유는 산업적인 기반에 의해서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인구가 줄었지만 우리 중구는 사실 인구 줄어야 될 큰 뭐 외부적인 영향은 없는데 제가 24만, 25만 시절에 중구 의원을 했는데 지금 21만, 좀 있으면 20만도 무너질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 인식이 전혀 없는 이런 단체장들은 좀 각성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중구가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저는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공터리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구 전역으로 가보면 사실 거의 다 재개발하겠다고 뭐 다 건물은 철거한 상태고 진행은 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한 서너 번째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큰 규모의 공사 재개발 지역은 거의 부지가 뭐 10만 평 정도 또 4,000세대입니다. 저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십몇 년째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중구로 봐서는 악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네네. 인구 유입을 하시겠다 네.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정주 여건 개선도 네네. 병행해서 하면 정말 살기 좋은 중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불편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에 당원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에 관한 입장 또는 해명이 있으시면 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위장 전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실제 그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이 위장 전입인데 그는 본투표에 관련된 그는 하나의 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내용이죠. 근데 책임당원이라는 것은 사실 좀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책임당원은 결국은 입당 의사가 본인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당원 혹시 당원 그 모집하는 그 혹시 본 적이 있는지요? 보기는 봤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읽어보지 거기에 보면은 못했습니다. 인적사항 다 적어야 되고 개인 신상정보 다 적어야 됩니다. 네네.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에
통장 번호까지. 사실 주민등록 번호 다 적어주는 것도 힘든데다가 또 통장 개인 계좌번호까지 다 적는다는 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럼 개인 의사없이는 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소에 대한 것은 제시현에 근무하고 계시면은 내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도 이 현재 제시현 이 방송국 주소로 책임당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광병원에 있는 수많은 근무자들이 집이 아닌 그 근무지에, 그 소지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책임당원, 그 책임당원의 주소는 그렇게 주민등록 주소처럼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고, 그것이 선거법상이나 정당법상 그렇게 규제해 놓은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네. 관련 없는 내용인데, 또 그렇게, 우리 당내 경선 속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내용을 갖고, 또 그것을 민주당에서 연장성상에서 저를 공격하는 아주 네거티브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이곳에서 밝힙니다. 전혀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지금 김영길 지금 제 자신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지금 뭐 이렇게 잘 밝혀지고 있고 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더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예, 네. 위장 전입이라는 거를 호도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가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 전략이 저는 좀 올바른 정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공약을 보면 이 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때문에 이 지역 산업계나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피해를 입은 중구의 많은 소상인들을 위한 대책 그리고 일자리 계획 설명해 주시죠. 예,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인구가 줄게 되면 장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도심이나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통 재래시장이 제일 많은 도시가 우리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24군데가 있습니다. 이 24군데가 사실은 인구가 격감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죠. 사실 구역전시장, 새벽시장, 중앙정통시장, 옥골시장, 뭐 방구동의 신울산시장 가보시면 장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손님보다. 사실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 영세 상인들을 좀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면 빨리 인구 유입을 하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이 굉장히 정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매출 증대를 매출을 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좀 확대하고 울산페이 굉장히 요즘 반응이 좋은데 이것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소상공인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정책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기초단체에서 일자리, 지난번 뭐 현 구청장이 일자리가 가장 큰 일공약으로 내세웠던데, 저는 기초단체에서 일자리를 공약한다는 것은 제1공약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 중구청 안에 비정규직이 참 많은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좀 전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업하고 연계한 네. 일자리 알선 정책. 우리가 교육을 좀 위탁해서 좀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그 교육을 통한 양성된 사람들을 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위탁 교육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이런 좀 정책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국 원도심에 1020 세대들이 굉장히 분배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야시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큰애기 야시장. 예. 그 야시장이 참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좀 상당히 쇠퇴해지고 또 현 구청장이 이제 없앴습니다. 근데 저는 중구청장이 된다면 이 야시장 이것을 2030 세대들 젊은 청년 창업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그 야시장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 지원을 중구청에서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좀 장사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서 젊은 층들이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에게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그런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꼭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야시장의 부활 굉장히 신선하게 네. 들립니다. 조금 전에 그 울산이 가지고 있는 또는 중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를 꼽아달라고 하셨을 때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울산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이 탈울산 행렬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지경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죠. 중구도 25만 명 이상이었던 인구가 지금 21만 명까지 내려갔다고 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재개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재개발을 통해서 하는 인구 유입 같은 경우에 울산 내에서 인구 이동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울산 전체 순유출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 있으십니까? 근데 그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구는 저는 분명히 재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주 여건 중에서 교육 환경이 나쁘다,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중구 인구가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구라는 이 도시 형태가 결국은 주거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주거를 기반하고 또 그거로 기반한 주거 형태 도시에 기반한 상업 시설들이 있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만 제대로 정착되고 재개발만 속도전을 내서 인구가 유입된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보가 꼭 중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중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원도심을 나가보면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빈 점포가 절비합니다. 정통 재래시장을 가보면 손님보다 장사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울산 중구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활력 넘치는 중구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비전들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있습니다.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중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길 중구청장 후보였습니다. 자, 후보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